뉴욕 증시는 존슨앤존슨의 매출 감소로 인한 실망감에다 골드만삭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 등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1% 떨어진 9,871로 끝냈지만 나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크게 하락했습니다. 영국은 1% 하락해 1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1% 이상 밀렸습니다. 달러 가치가 1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원유와 상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1월 인도분 WTI는 1.2% 올라 배럴당 74달러 선을 회복했으며 금값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개성공단에서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합니다. 남북 대표단은 오전 10시쯤 회담을 시작해 지난달 6일 우리 국민 6명의 익사로 연결된 북한의 환강댐 무단 방류권에 대해 협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린아입니다. 뉴욕 증시가 실적 불안감에 이틀째 혼조로 마쳤습니다. 다우가 0.15% 밀린 9,871을 기록했고요. S&P 500 역시 소폭 내렸는데 나스닥만 소폭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월가의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가운데 무엇보다 존슨앤존슨의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망 매물을 불러일으킨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증시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지금 다우지수가 약세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결국 9,900선 그리고 10,000포인트를 눈앞에 두는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 어제 같은 경우 존슨앤존슨의 장 시작 전 발표했던 실적 예상 순이익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매출액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러한 모습과 함께 골드만삭스의 히트니 애널리스트가 은행주에 대해서 투자 등급을 한 단계 더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차익 매물 욕구들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다우지수는 0.15% 하락한 9,871.06포인트, 이와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4% 상승한 2,139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있었던 인텔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마감 이후에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밤 열리는 미국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마감했던 미 증시는 이제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다우지수 계속적인 상승 추세 이후에 계속 상승 흐름이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5일 이평선을 있는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한 차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시장이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10,000포인트 선 위로 단기 돌파 또한 가능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일정 흐름 차트입니다. 네. 다우지수 장 초반 존슨앤존슨의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장중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의 실적에 대한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밤 열리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러한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 그리고 JP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한 실적들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따른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알파가 첫 테이프를 끊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어젯밤부터 뉴욕 증시의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약간의 우려감이 고개를 든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혼조로 마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제 존슨앤존슨의 순이익 3분기 매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순이익은 또 그런 대로 괜찮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요. 결국은 시장에서는 순이익보다는 매출액에 조금 더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매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 2.4%의 하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질적인 매출 증가를 기대했던 부분에서 존슨앤존슨의 실적이 실망감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지금 순이익이 증가한 건 일회성 비용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시장에서의 이러한 효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매출액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른 다른 여타 종목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생활용품업체 존슨앤존슨은 순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액 감소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 자, 하지만 반도체 거인이죠. 인텔의 3분기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 시장 전망치를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 모두 다 상회하는 모습이었다고요? 예, 지금 일단은 IT 업종 그리고 특히 이제 인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3분기 계속적인 시장의 하락 장세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종에서의 가장 핵심이 됐었던 이러한 인텔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8.1%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또한 소폭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 같은 경우는 미국 오늘 밤 좀 전 장 실적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결국 장 마감 이후 인텔의 장외 시장에서 4% 가까운 상승세를 흐름을 이어져 나가고 있는 만큼 오늘 장 열리는 미 증시에서는 나스닥에서는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편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JP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은행 업종에 대한 실적 공개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러한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소식이 간밤에 은행주 약세를 미리 지금 이끈 모습입니다. 누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에서 가장 시장에서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금융주에 대해서 시장에서 충격을 준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월가의 족집게로 통하는 이제 메르디스 히트니 애널리스트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금융의 여제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이 아주 큰 애널리스트입니다. 결국은 지금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더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모건 스탠리,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 1% 하락,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1.28%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는 이번 골드만삭스가 15일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미 증시에 한 단계 요동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아직까지 매력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강한 단기 가매수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결국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금융주가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왔던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로 인한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금융주가 급락을 하는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정 이후에 다시금 반등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말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궁금하군요. 일단은 골드만삭스는 사실 은행주 중에서도 대형 은행주 중에서도 가장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있기 전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 당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주가가 약세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밤에 드디어 JP 모건 체이스가 실적을 내놓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번 은행 업종에 대한 기대가 큰데 또 한 의견을 보니까 이번에 3분기 미국의 금융주 어닝 서프라이즈는 없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일단은 시장에서 내놓고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는 조금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종목들이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인데요. 오늘 밤으로 장 전에 JP모건 체이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전분기에 0.28%로 0.28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실적은 0.48로 약 2배 가까운 상승폭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JP모건 체이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는다고 했을 경우에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다우지수가 9,800선 또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할 확률 또한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14일 JP모건 체이스, 15일날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골드만삭스는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시티그룹은 실적이 조금은 적자로 다시금 또 전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금융주에 따른 종목별로 조금 다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발표되는 주요 지표 일정 그리고 이제 실적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지금 또 많이 좋지 않은 실적을 내놓을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그 이유가 뭐였는지요? 사실상 2분기에도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실적을 내놨는데 예상보다는 또 괜찮았던 것이 2분기가 어떤 일회성 성격의 그런 실적의 성격이 짙다라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지금 실적 개선 그리고 이제 대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시장에서 순이익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2분기에 있었던 금융주에 대한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이제 보는 평가 차익 방법을 바꿔주었던 것이 시장에서의 순이익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각에서는 2분기, 3분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나온 이야기였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서의 보이기 위한 국가가 인정하는 분식회계랑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적 개선이 결국은 예전 과거 데이터에 비해서 개선됐다기보다는 이러한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한 실적 개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번 분기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모기지 관련 그리고 IB 쪽으로 해서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대출에 따른 신용카드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 다른 금융주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상쇄할 수 있는 또 다른 모멘텀이 조금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트레이딩 부분 그리고 IB 부문에 대한 이익은 그런대로 괜찮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자 신용 부분, 카드 같은 것들 그리고 모기지 같은 주택대출 부분의 어떤 부진이 여전히 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은행주에 대한 악재는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은행들이 더 많이 추가로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쉘라 베어 FDIC 사장이 했어요. 예, 지금 이제 FDIC 사장이 은행이 더 파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보 예금을 은행권에서 계속 의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의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은행 규준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CIT 그룹 또한 이번 달 말에 시장에서의 파산이 될지 안 될지 회생 여부가 조금 또 판가름이 날 수 있는 만큼 계속적인 금융주들, 특히 지방 금융주들이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세 속에서 금융주에 한 단계 더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FDIC 부보 예금으로 은행들의 파산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뭐 계속해서 은행들이 만약에 2011년까지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파산한다면은 FDIC도 돈이 다 바닥나서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그런 혈세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전체 경기 전망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빠른 V자형 회복은 어렵다라는 전망이었어요. 예, 지금 V자형 회복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이야기였었는데요. 시장은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실업률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미 경제가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V자형 회복보다는 U자형의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 하지만 지금 지수는 이러한 기대감보다 더욱더 강하게 움직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버블에 대한 우려감 또한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V자형 회복을 위해서는 실업률의 개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제조업종의 순이익의 매출액의 증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연쇄적인 카테고리를 형성을 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V자형 회복은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U자형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에 힘을 보태줄지 아닐지 여부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드디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금 9월 미국의 소매 판매 실적이 공개가 될 건데 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모멘텀 좀 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예, 일단은 지금 주요 지표 일정들 발표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 그리고 이제 기업 재고 등 자동차 기업 재고 등 이제 부분에 대한 이러한 지표의 발표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보았을 때 소매 판매와 그리고 이제 기업 재고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에 발표가 있는 기업 재고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예상치는 0.9%로 기업 재고 물량이 좀 감소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기업 재고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생산은 중단하고 재고를 처리하고 있다는 부분 쪽으로 시장에서 의혹을 갖고 있는 모습인 만큼 이러한 기업 재고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매 판매액 지수 또한 시장 2분기보다 전분기보다 지금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9월 소매 판매도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화면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제외라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역시나 9월 소매 판매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지금 데이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궁금한데요. 전부 다 1% 이상씩 밀렸어요.
이제 미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럽 증시 또한 약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지금 존슨앤존스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서 한 단계 더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 그리고 제약주 중심으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유럽 증시 지금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미 증시에서의 오늘 밤 실적 장 시작 전에 발표 있는 JP모건 체이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JP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한 금융제 실적이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 움직임도 궁금한데요. 일단 달러화가 다시금 14개월의 최저치까지 지금 밀리면서 유가도 소폭 상승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오펙의 수요 증가 예상 그리고 달러 약세로 인해서 유가 또한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결국은 유가는 65불과 75불의 박스권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75불 상단에 지금 이제 인접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88센트 상승한 74.15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계속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달러 약세 기조가 원자재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유가 또한 이러한 강세 흐름 이어져 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뉴욕 증시 바탕으로 해서 우리 증시 전망만 끝으로 좀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뉴욕 주식시장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면 우리도 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연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같이 좀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3분기 실적 전망해 주시고 우리 장에 미친 영향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미 증시에서의 3분기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분기 실적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지금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옵션 이제 만기일로 인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로 인해서 약세로 장 마감했었다고 하면 지금 이러한 흐름세를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나라 증시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았을 때 어제도 장 약세로 장 마감하면서 1628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미 증시의 움직임 또한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통 미 증시의 상승에도 국내증은 조금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한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회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미 증시가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져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민병권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GM 대우 자금 지원 방안 놓고 GM 본사, 우리 정부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프리츠 핸더슨 GM 회장이 방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초강수를 던질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GM이 GM 대우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회생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GM 대우를 법정 관리시킨 뒤 독자 생존시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고위 당국자의 전언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오늘 방한하는 포리츠 핸더슨 GM 회장에게 공식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것은 GM이 GM 대우에 대해 대규모 증자를 비롯한 자금 지원을 계속 미루고
미래 성장 플랜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GM대우 채권을 회수하고 선물한 계약 손실분에 대해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GM대우의 선물한 계약 손실분은 총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네, 법정 관리시킬 경우 어떤 방법으로 독자 생존을 시킨다 하는 계획인가요? 네, GM대우를 법정 관리시킨 다음에는 채권단이 채권을 GM대우의 주식으로 출자 전환한 다음에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인데요. 또한 GM대우를 이렇게 독자 회생시킨 경우에는 국내 전자산업 부문의 대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도록 해서 향후 전기자동차와 같은 차세대 자동차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보관입니다. 다만 정부는 GM대우 법정 관리 카드를 곧바로 꺼내들겠다기보다는 GM 측을 압박하기 위한 초강경수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얘기는 곧 GM 측이 GM대우에 만약에 자금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어떤 법정 관리 카드는 다시 거둬들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GM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자금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일단 포괄적으로 GM 측이 양보를 한다면 이 같은 강경수는 꺼내들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금 문제만은 아니고요. 정부는 GM이 전 세계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생산량의 30% 이상을 GM대우에서 만들도록 유지할 것을 약속하도록 협상에서 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GM대우를 쌍용차와 같은 하청 공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또한 GM이 GM대우의 라이센스를 GM대우 측에다 넘기고 기업의 자금 담당 임원인 최고 재무 책임자인 CFO 를 공동으로 두도록 할 것을 GM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IT 업계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삼성전자가 연말쯤 대대적인 사업 체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사내 양대 사업 부문 중 하나인 DS 부문, 즉 부품 사업 부문을 단일 운영 체제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DS 부문은 현재 LCD 사업부와 반도체 사업부로 양분돼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두 사업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사업부란 반도체 연구소와 메모리 사업부, 스토리지 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부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들 사업부가 통합될 경우 앞으로 시너지가 예상된다는 게 삼성전자 측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지금 뭐 이미 반도체 그리고 LCD 사업부 같은 경우에 DS 부문으로 이미 통합이 돼 있는데 다시 굳이 재통합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거든요. 네, 사실 반도체와 LCD 사업부가 DS 부문에 속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LCD 사업부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별개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사와 투자, 연구 개발과 같은 주요 경영 사항을 각 사업부 수장이 따로따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 두 사업부 간의 기술 교류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부를 하나의 체제로 묶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방침인데요. DS 부문과 더불어 삼성전자의 또 다른 양대축인 DMC 부문의 경우 이미 산하의 컴퓨터와 생활가전 등 6개 사업 부분이 있지만 이들을 모두 최지성 사장이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DS 부문도 이 같은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DS 부문을 이렇게 재통합한 이후에 이를 기반으로 태양광 사업이나 바이오 사업과 같은 차세대 사업도 더욱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 분리되어 있는 인사, 투자, 연구, 개발 이것이 이제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연말 어떤 정기 인사에서도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의 재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최고 경영진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윤우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이 DS 부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는 최지성 사장이 반도체 부문을 맡고 있으며 LCD 부문은 장원기 사장이 총괄하고 있는데요. 이 중 최지성 사장은 이재용 전무의 경영 개인 교사라고 불릴 정도로 이재용 전무의 라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장원기 사장은 이윤우 부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좀 씁쓸한 소식인데요. 현 정부 들어서 계속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이정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결국 어제 사퇴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정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사직서
사직서를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취임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임기가 절반가량이나 남았던 상태인데요. 이정환 이사장은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해서 조속히 해제해달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습니다. 그는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해왔던 거래소 허가주의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후진적인 자본시장법이 선진화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자, 끝까지 이정환 이사장이죠. 공공기관의 지정을 좀 해제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관치 경영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게 되면 인사권을 사실상 독립적인 인사권 행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낙하산 인사 같은 관치 경영이 재발될 수 있고요. 또한 이른바 이제 경영평가위를 매년 3월에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이 좀 기계적인 잣대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감하고 혁신적인 경영을 단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같은 족쇄를 좀 풀어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정환 이사장이 돌연 사퇴를 하면서 한국거래소도 경영 공백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후보에 물망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실적 불안감에 혼조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0.15% 밀린 9,870일, S&P 500 역시 0.3%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나스닥만 소폭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소폭 오른 것은 역시 인텔을 시작으로 한 여러 가지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텔은 장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3분기 순이익 1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장 초반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은 존슨앤존슨 실적이었는데요. 순이익은 증가했지만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실망 매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밖에도 은행업종, 특별히 골드만삭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오면서 은행주도 일제 약세로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를 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